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이 살짝이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오늘장 낙폭이 깊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실적주 매매하기, 패러다임 투자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의 코스피 지수와 그 다음에 코스닥, 이거를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코스피 차트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요. 우리가 1월 달에 코스피 시장은 3,270이니까 지금하고 보면 거의 같은 위치입니다. 큰 변화가 없죠.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7개월의 전의 주가와 코스피 주가와 지금은 사실상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수는요. 근데 종목은 차이가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종목하고의 전략은 저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장세라는 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산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를 본다면 저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가격. 시장이 뻗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데 여기서의 부담은 이 밸류, 그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었던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해결하려면 가격이 맞아떨어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코스닥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하고 약간 좀 미묘하게 다른 흐름들이 보이는데요. 동일하게 1월 달에 코스피하고 같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신고가를 2번이나 하는 흐름이 나왔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좀 무거운 주식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가총액이 2조에서 이제 3조 내외의 주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이나 IT 반도체나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게임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활기를 조금 더 찰 수 있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계속 유리한 구조를 좀 가고 있구나. 요거 정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좀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걸 종합하면 지금 시장은 유동성을 풀릴 생각이 없구나. 다만 가볍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이 코스닥에 좀 많이 오는구나. 요 정도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을 놓고서 매매하는 전략이 맞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한다는 얘기는 이 가격을 시세를 쫓는다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적정한 수준이 만약에 5라면 한 3이나 한 3이 한 이 정도 왔었을 때 사가지고 5 근처에 왔었을 때 팔거나 6이나 7이 했을 때 파는 게 매매거든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길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길게 가져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멘텀은 우리가 방구석에서 그냥 나 혼자 인정하는 모멘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했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의 좀 승자에 해당하는, 그죠? 어떤 시대를 좀 주도하는 이런 거에서 저는 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이걸 고려를 하면서 지금 전략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시장이 가는 것 같지만 심플하게 저는 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이 지금 원하는구나. 그리고 매매를 할 때 이 실적주 중심으로 계속 하면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는 바이오제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부분을 정말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IT 반도체와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하자.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는 제가 미래차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심플하게 계속 가야만 이번 구간에서 우리가 그 기회로 계속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면 저는 다 당한다고 보고 있고 일정 수준의 현금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매매할 수 있는 주식들만 탁탁 골라서 하는 이런 전략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IT 반도체 자동차 쪽은 계속 매매하자라는 관점을 동일하게 유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플랫폼 쪽은 계속 투자하는 마인드로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 실적 대비로 좀 저렴한 종목군들 어떤 쪽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매매를 기준으로 좀 본다면요. IT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가도 몇 번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만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OLED와 관련된 주식들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이때 제가 기준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OPM입니다. OPM이라는 건 이제 영업이익률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졌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IT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에 비해서 좋아지는 업체들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빅사이클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있었을 때보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거나, 그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좀 우선순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1군과 2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번외로 좀 구분을 해서 가면 되겠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유진 기업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진 기업 이야기 해드렸을 때가 42,3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42,300원이 어떻게 나왔었는지도 제가 밸류 계산을 좀 해드렸었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을 한다면 전 유진테크 같은 기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 차라리 이런 걸 기다렸다 공략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 뭐 재무제표까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다른 기업도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 좀 드리고요. 유진테크 조정 나오면 이거 다시 공략하시면 되겠고, 보유하신 분도 목표치를 조금 더 상향하면서 가는 게 낫겠다. 2017년도, 18년도보다 지금 2021년도가 2022년도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기업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다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이제 원익 아이패스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이제 테스도 있고 유진테크도 있는데, 그 다음에 원익 아이패스도 있는데, 유진테크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제 테스하고 원익 아이패스를 놓고서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똑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똑같이 삼성전자나 이런 좀 대형 고객사를 주로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원익 아이패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주고,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된 장비 납품은 전방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1등, 2등이지만 전 세계에서 1등, 2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1등, 2등이 전 세계에서 1등, 2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무리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지역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테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쪽하고 중국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쪽 관련된 이 매출 비중보다는 국내 쪽, 뭐 평택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 관련된 납품 비중이 높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쪽도 납품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원익 아이패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기업들 원익 아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 12월 말에 그 테라세미콘 있죠. 이전에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 요걸 이제 합병을 좀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고마진의 이제 반도체 장비, 증착 장비 마진 자체가 이제 저마진에 이제 OLED하고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이제 원익 아이패스가 이제 2019년도,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된 R&D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요게 미국의 이제 오스틴 공장하고 이제 평택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이 100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원익 아이패스 전체 매출로 봤었을 때는 거의 뭐 1, 2%밖에 되지 않았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1000억 돌파했어요. 100억도 안 됐던 게. 2년 동안 그래서 여기다 R&D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1,500억 이상, 그 다음에 1,700억 이상까지 전 늘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게 오스틴 공장 쪽하고 평택 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보게 된다면 테스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테스가 가격 조정이 나오면 얼마든지 가격 메리트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좀 북미 쪽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업체들 쪽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를 주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제가 OLED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렸었잖아요. 덕산 네오룩스하고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를 여러분한테 집중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 못 잡으신 분들은 이오테크닉스도 잡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추천드리고 나서 거의 말 잘 갔지 않습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OLED 소재 쪽 그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그냥 SDC 바로 1차 밴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뭐 OLED TV 지금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65만 대, 2019년도만 하더라도 65만 대 팔렸던 게 지금 한 170만 대 정도 팔리고 있으니까 네. 그거 보호하려면 유기물 소재가 필요한데요. 봉지 소재 쪽에 납품되고 얘네들 다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납품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조정이 있어도 방향은 우상향이 된다 이거죠. 늦게 갈 수 있죠 중간에. 근데 결국 이런 애들이 가더라 이겁니다. 이런 애들이 먼저 길을 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업체들 쪽으로 네. 이제 이걸 따라가는 형국이다. 이런 식으로 좀 딱딱 지역하고 심플을 하게 나눠 보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가 좀 잡힌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차관해서 덜 반영된 종목군들 오늘 유진테크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